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룬 감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주 상담하러 왔다가 이 사주가 좀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한번 이제 보자고 했더니 이렇게 이제 불러준 건데, 이름이 이제 김상호입니다. 올해 37, 갑자년 신미월 신유일 임진시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름 감정하는 시간이니까 아마 수리도 공부할 겸 주로 이제 장명에 관계되는 거니까 뭐 사주는 막 깊이 분석하기 에는 시간이 좀 없고, 큰 틀에서 이 대운을 반드시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 사주의 특징을 보면은 지금 화가 없어요, 여기. 8글자 안에 이제 화가 없고, 지장간에 숨어 있다고 그러는 여기 이제 정화 하나 숨어 있는데, 요 정도의 화가 상당히 약한 사주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목화가 약한 사주예요. 가을, 겨울 기운이 강하죠. 진도 이 토인데, 이게 이제 늦봄의 토인데, 이게 진유합금이 되면서 금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이 사주의 특징은 가을, 겨울 기운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신은 목화가 되겠죠. 특히 이 화가 너무 그리운 사주입니다. 자, 신금의 특징은 내가 이제 보석이기 때문에 남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그 보여주는 게 이제 원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그러니까 보석이 보여주려면은 이렇게 물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태양이 떠 있어야 돼요. 한여름이지만 지금 전체적인 기운은 화기운이 있다고 보더라도 정확하게 병화가 떠 있으면 상당히 좋은 사주인데 지금 화가 없죠. 특징이. 그 신금은 이런 경우는 조금 한이 됩니다. 내가 잘난 맛을, 요 잘난 꼴을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병화가 들어오면 좋은데 지금 화가 없어요. 자, 이 사주에서 지금 화는 관이잖아요. 즉 자기 명예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주 특징은. 그러면 운에서라도 이 초기 중기쯤에서 이게 목화가 들어오면 구태 여기다가 자원오행에다가 목화를 안 넣어줘도 돼요. 그런데 지금 흐름을 보시면 4살부터 33살까지 금운, 34세에서 63세까지 수운. 그럼 뭐 인생의 3분의 2는 다 간생태잖아요. 이때가 한참 전성기인데 이때 나한테 필요한 목화운이 안 들어오고 지금 너무 많은 금수운이 들어오잖아요, 대운에서. 이럴 땐 반드시 자원오행에다가 목화를 넣어줘야 돼요. 네, 특징이. 그래서 이 사주의 특징은 신금이 강하죠, 신금. 신금이 강하면서 현침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예민하고 예리하고 깔끔하고 또 한편으로 까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사람들하고 만나서 어울리는 것 자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 신금 일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무조건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즉 남한테 타치 안 받고 내가 알아서 내 일 할 수 있는 거. 그럼 뭐 자기 전문 기술밖에 없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렇게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을 상징하는 신금 입장에서는 대표적인 게 일식집 주방장. 네. 일식집 주방장에 뭐 사장 얘기도 안 듣잖아요. 그야말로 이제 일본말로 곤조가 있죠. 무슨 얘기하면 그 다음날 안 나와버려, 아예. 네. 그러니까 왜냐, 나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에서 보면은 김상호인데, 자, 여기에서 부족한 화기운이 자원오행에도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뭐가 이게 좀 잘못 지어진 거죠.
목은 이제 들어갔는데 어쩔 수 없이 뭐 이거 성씨는 내가 바꿀 수가 없으니까 자원의 금으로 돼 있고 여기에서 아쉬운 건 이 자리에 화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사주에서 이 오행 분석에서 보면은 화가 지금 없잖아요. 화가 이 사람한테 명예잖아요. 명예. 그건 내가 드러나는 거 그게 항상 아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반드시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주 원국에도 이렇게 예리하고 예민한데, 자, 요 술이 보면은 남자 사주에서 이게 본인궁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17수가 들어가면요, 조루증이 있다는 거예요, 조루증. 그렇게 상담하면서 조금 이렇게 말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이라면, 형 어떻게 조루증이 있겠는데, 이렇게 농담하면 맞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금이라는 숫자가, 금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한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17수가 여기에 본인 자리에 있으면 까칠하며 타협하기 힘들고, 신경 예민하고, 뭐 따지는데 파고 들어가면서 따진다는 거야. 그리고 남 밑에는 못 있는다. 근데 이게 똑같잖아요. 사주에서, 자, 비견겁자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게 다 금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남 밑에 못 있죠? 그리고 배우자의 인연도 약하고. 왜? 비견겁자가 강하니까, 이것이 제일 극하니까, 여자 운이 또 없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게 여자인데 보세요. 자, 옆에 동료가 이 여자를 취하겠죠? 그 본인은 어떻게 돼요? 고집만 강해. 간여지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3대 고집 중에 하나가 신유고, 신유일주. 1위야, 1위. 고집 1위. 아주 그냥 완전히 자존심하고 고집으로 뭉쳐있는 사주. 근데 자, 일지에 같은 금이 있다는 거는 내 친구가 내 돈이나 내 여자를 뺏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궁겁쟁제 사주죠? 자, 이렇게 비견겁제가 많은 상태에서 이 죄를 하나 서로가 취하려고 그러죠? 그렇게 지금 사주가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7수가 있으면 요거는 남 밑에 못 있고 똑같이 여기요. 예. 그러니까 저에게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 사주에서 부족한 거를 이름에서 보완해줘야 그게 그래도 어느 한 삶의 인생이 순조롭다는 거예요. 여기도 예민한데 또 이름도 예민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남자니까 이게 아버지 자리, 어머니 자리, 본인 자리, 가정, 배우자, 자식, 사회생활 하는데, 연인궁, 형제궁,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수리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이 팔획은 목숨과 복이 같이 있다는 거, 수복겸전.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기술을 접목해서 뭔가 일을 도모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팔이라는 건 신유예요, 신유. 단순한 업무와 종속된 일은 안 맞는다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전문 기술을 가지고 뭔가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남이 시켜서 뭐 하는 일을 안 맞는다를 나타내는 게 이게 팔획이에요. 자, 이제 구획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스스로 공망이라 해서 우리가 자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망은 제가 이제 가능하면 좋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귀에 이렇게 각인이 되려면은 그냥 이 구에 해당되는 형제자매죠. 형제궁에 형제하고 인연이 약하다. 혹은 형제법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망 걸렸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구수의 특징은 이게 공망이기 때문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살기 위해서 환경 적응력은 굉장히 빨라요. 그렇지만 온갖 풍파가 일어나고 뭔가 일하는데 자꾸 부딪힘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큰 어떤 나한테 달란트가 있어도 그걸 못 써먹는다는 거예요. 이 구수가 있으면, 공망이 있으면. 그 다음에 요거 연인궁에, 자, 오획을 보면은
이거는 부기, 복록이 있는데 임기응변에 능하고 처세술이 좋아요. 그 오획은 상당히 좋은 술이죠. 요거는 흉수. 요것도 흉수. 요것도 흉수에 해당되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생활. 자, 지금은 그래서 이 사회공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왜냐면 남녀 불문하고 요즘은 다 직장 생활하고 밖에서 움직이잖아요. 가정에서만 오롯이 주부로 생활하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요 자리가 이 사회공이 좋은 수리가 박혀 있는지 안 박혀 있는지 그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육획은 사회생활 하는데 좀 옛날로 얘기하면 선비예요, 선비. 하늘과 땅의 이치를 터득한 학자 같은 스타일. 뭐 학교에서 근무하면 좋겠죠. 뭐 혹은 뭐 본인이 선생님 한다든지 그런 거. 그래서 육획이 있는 사람들은요, 뭔가 하는데 내가 직접 창업을 한다기보다는 집에서 부모님이나 뭐 할아버님이 하셨던 일을 이어받아서 하면 좋고, 그런 관계가 아니고 주위에 어떤 사람이 선배라든가 사회에 어떤 잘 아는 어떤 형님이 있는데, 야, 너 이것 좀 한번, 내가 이제 나이도 먹고 힘드니까 네가 한번 해볼래? 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뭔가 어떤 하던 일을 계승해서 하면은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치고 나가서 뭔가를 다시 개척해서 뭘 만든다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제 교회로 치면은 내가 개척교회 하기 힘들고, 선배 목사님이 어떤 하셨던 일을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못할 경우, 그걸 이어받아서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획은 아까 설명드렸죠? 이건 공망수예요. 스스로 공망이기 때문에 모든 달란트라든가 모든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망이란 이 자체가 모든 온갖 풍파, 파란만장을 살 수 있는 환경에 놓인다는 거예요. 자, 요 14액은 요것도 흉수예요. 머리는 좋아요. 근데 내다보는 안목이 짧아서 뭘 장기적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뭘 추진하는 걸 어렵다는 거예요. 즉, 천리안은 못 된다는 거예요, 천리안. 바로 앞에만 쳐다보고 조금 내다볼 수 있는 선견지명이 없다는 거, 14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모님 곁을 일찍 떠난다는 거, 14회에 있는 사람들은. 13맥은 상당히 좋은 술이죠, 요거는. 13맥은. 요거는 그 말을 잘해. 말빨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화술이 좋고, 아주 달변가. 그게 사람을 설득시키는 거. 그래서 설득의 명수야. 13맥 있는 사람들은요, 그 상담업을 하면 참 좋죠.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 뭔가를 얘기하는데 상대편으로 하여금 이렇게 딱 빠져들게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조련사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 13액은 상당히 좋은 수예요. 그 다음 22액은 이 자체는 원래 말을 잘해요. 22액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기 오지랖이 넓은 거. 올해 이제 그 전원일기 일용엄니가 스타일. 여기저기 다니면서 오지랖도 넓고 말도 잘하고 그런 거. 그게 20이세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흉수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뭔가 일을 하면요, 자꾸 중간중간에 일이 끊겨요. 뭘 하려고 하면 또 끊길 만한 또 일이 생기고. 그게 중단수라는 거예요, 중단수. 깜깜한 밤중에 길을 걷는 것과 같은 느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개념이 강한데 22수는요,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하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네. 동전의 양면처럼 단점도 많지만 장점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수리는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 중에 특히 22수는 말을 많이 하는 직업. 뭐 앵커라든가 아나운서, 어디에 뭐 해설자, 그 다음에 회사에서 생활하더라도 너무 홍보하는 홍보 활동, 또 뭐 고충을 이렇게 들어주고 사원들을 이렇게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상담업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좋다는 거예요. 22수 있으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리 공부를 쭉 해봤고,
이제 이렇게 조금씩 해보니까 조금 눈에 들어오죠. 귀에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름에서 이 사주에서 없는 오행이라든가 용신 오행을 잡아서 장명, 자원오행에다가 넣어주면 좋다. 꼭 넣어줘야 돼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름이 의미가 없어요. 자, 이것처럼 사주의 어떤 특징이 그대로 또 이름에 같이 드러났다는 거는 여기서 보완을 못 해준다는 의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주를 분석해서 자, 없는 오행은 꼭 넣어주면 가면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기운을 공부하는 거니까 오행이 이렇게 피가 순환하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어느 한 오행이 없다는 건 그 앞에서 딱 중단되는 거예요. 22수처럼 중단수라는 거예요. 갑, 목이죠. 목, 화, 돌아야 되는데 화가 없죠. 그러니까 끊기고 다시 토, 금, 수로 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기운 돌아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 꼭 필요한 오행 플러스 없는 오행을 넣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이름 감정을 해봤는데 이 수리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론적으로 수리를 계속 얘기하면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이렇게 풀면서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설명을 듣다 보시면 이제 빨리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사주산 장명심터 시간에는 제가 어느 한 이름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면서 사주를 분석해서 부족한 부분을 이름에 보완해 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 또 시간 내서 장명, 성명 공부, 그 다음에 사주 분석하는 것을 배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